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17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감되었고 2539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0.9% 하락이 나왔고 839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약보합세를 보여주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흐름이 좋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코스닥 종목이 흐름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코스닥의 흐름을 봤을 때 상승 후 일부 보합권을 보이고 있고 마냥 나쁜 흐름만은 아니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코스피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중소형주 중심으로 포진해 있는 코스닥 시장도 반드시 키맞추기는 나올 것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 오랜만에 일부 조정이 나왔네요. 약 0.9%의 하락이 나왔고 65,7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98,1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와 LG화학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IT 반도체 업종들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을 때 반대로 현대차하고 LG화학 코스피 지수 대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토대로 항상 수급은 돌고 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일부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11월이죠. 이번 달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 11월 4일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일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하고 개인 양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 비교적 큰 물량의 순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비교적 약보합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소폭의 순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11월 이후부터 2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일 동안 상승이 나왔고 수급만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 오늘 코스피 지수 대비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외국인이 큰 폭으로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11월 달부터 2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일 동안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11월부터는 대형주 중심으로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돌고 돌면서 종목 상승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재와 리콜 소식 때문에 어제 좋지 못한 흐름이 있었지만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내일도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화요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LG화학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전력, 빅히트,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현대건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하고 현대차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겹치는 종목이죠. 그런데 한국전력과 빅히트 조금은 낯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기관 순매수세로 잡혔지만 이렇게 최상위권에 기관 순매수로 잡혔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연말에 배당 이슈가 있고 또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대한항공, 네페스아크, 네이버, LG전자, 기아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여기 두 번째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자, 어제 저녁에 기사를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이자에 이어서 미국 모더나 측에서 코로나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 무려 94.5%의 효과가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이자 백신 소식과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흐름이 좋았었고 물론 화이자 백신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강한 반등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화이자가 먼저 선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동일한 증시의 반등은 없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증시의 흐름이 좋았었고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코로나 수혜주죠, 진단키트 관련주, 온라인 교육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앞서 화이자에서 발표한 백신보다 보관이 상당히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 유통이 되어야 되고 반면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섭씨 2에서 7도 상온에서도 약 30일간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모더나 측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보유하고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하 20도 이하에서 보관 유통이 필수적이거든요. 자, 여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화이자하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백신 종류가 같은 타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이자보다는 보관 유통이 더욱 유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하 20도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저온 유통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점들은 국내 콜드체인 관련주들과 우리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저온 유통이 이루어질 때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도 정말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더 투자의 안목을 넓힐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 연말이죠.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달에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방문 기사가 있었지만 한번 취소가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은 걸릴지라도 언젠간 올 것이다, 다들 이런 생각은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한번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화장품 대표 대형주죠. 아모레퍼시픽 현재 6.5%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연말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게 된다면 한한령 해제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 대형주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몇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츠한불 이 종목도 약 2%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코리아나 이 종목도 약 2%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도 당시에도 화장품주가 이목을 한번 집중받았을 때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 모더나와 화이자의 중간 발표가 있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이 시점과 또 연말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존한 시점에서 우리가 화장품주를 관심 가지는 것은 언제든지 유효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어제와 달리 조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난 9월 17일 52주 신고가 갱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졌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비교적 쉬어가는 구간에서 2%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시장의 수급은 돌고 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매번 상승만 나오는 업종은 없다. 그리고 비록 지금 내가 매수한 종목이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는 순간은 올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 항상 주식을 할 때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한 종목이 정말 산업을 주도하는 종목도 아니고 거래량도 없는 소외된 종목이 아니라면 항상 주목받는 시점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만 따라서 잡게 될 경우에는 손실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IT 반도체 쪽으로 집중된 수급과 관심도가
영원할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수급이 줄어들고 관심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다른 섹터, 그 외의 섹터죠. 다양한 섹터들로 수급이 옮겨가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죠. 그동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상승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던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6%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주목해 보시면서 현대차도 빠르면 연말 혹은 내년 초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단순하게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돌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순매수 자금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국내 시장에만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타이틀 한번 읽어볼게요. 대만, 한국, 인도, 브라질, 신흥국에 돈이 몰린다. 그리고 여기 차트를 보시면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신흥국별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인데, 대만, 인도, 브라질, 한국 모두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지속적인 달러 약세가 한몫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진국가, 일본, 미국, 유럽 이런 선진 국가들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지만 그보다도 대만, 한국, 인도, 브라질 이런 쪽으로 자금이 더 몰리고 있고 신고가 갱신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중심에는 항상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한국 성장률을 3.6%로 전망을 했었고 코스피를 2800포인트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만 이렇게 전망을 한 것이 아니라 국내 많은 기관사들도 2500에서 많은 곳은 3000포인트까지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이거든요. 단순히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좋으니까 이렇게 높여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분석을 했겠죠. 지속적인 달러와 약세,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 저금리 유지,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그리고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토대로 전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점을 토대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온다면 가장 첫 번째로 코스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중에서도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가장 첫 번째로 자금이 몰릴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최근에 삼성전자 지루한 구간을 뚫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도 현대차에서도 어느 시점이 되면 삼성전자와 동일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중심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